소크라테스와 그의 부인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처로 유명한 크산티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인을 얻었느냐는 주위의 질문에 내가 이 여자를 견뎌낼 수만 있다면 천하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젊은이여 결혼하라. 좋은 처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조는 아예 생각도 못할 정도이며 부부간의 질량 차이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소크라테스가 시대를 넘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낸 원리에 대해 스승님께 여쭙습니다. 예. 그 양반이 악처였었다라고 하고 내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악처 역할을 한 게 내조입니다. 내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일괄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요렇게 내조해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요렇게 내조해야 되고 내조의 방법이 다 틀린 것이다. 왜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 이 양반이 악처를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시대적으로 최고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은 임자가 없어. 임자가 없으니까 내 처를 그는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누가 물을 때 그는 처를 어떻게 해서 얻었냐 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내가 이름이 뜨고 나서 누가 물으니까 그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나는 내 처 때문에 무한히 연구를 했고 내 처 때문에 무한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깨쳤던 겁니다. 내 처가 내 말을 잘 듣고 밥이나 잘해주고 빨래나 했으면 나는 그런 철학자 될 수 없었던 거죠. 철학자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거로 상대가 있어야 된다. 상대가 있는데 철학자를 공부시키는 방법은 부다치는 데다가 이 철학자가 되려면 이걸 깨부셔야 돼요. 수행자가 되고 진짜 네가 수행을 했다면 세상의 모든 악조건이 네한테 부닥쳤을 것이다. 진짜 세상에 네가 수행자가 맞다면 모든 악조건은 네한테 다 부닥칠 것이다. 이 부닥치는 거를 깨고 올라서면서 가는 것이 수행의 길이요. 모든 것들이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와도 이걸 전부 다 깨부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의 끝길은 볼 수가 없다. 진짜로 잘 만난 부부였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게 내 부인을 요구를 했다면 너는 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품어냈기에 철학자가 된 것이다. 상대를 탓하지 마라. 자연에서 우리를 인연을 줄 때는 하나도 손색 없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한테 맡기를 바래요. 그건 네한테 도움 안 된다. 너한테 뭔가를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너한테 도움되고 성장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홍익 인간들, 이 베이비 부모들이 마지막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을 폐허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모든 세상의 모순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다 걷어와가지고 우리는 이걸 갖고 성장을 했고 이대로 사니까 모순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전부 다 우리는 바른 거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는 좋은 것만 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선별해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정치도 좋은 거를 하려고 선별해갖고 그런 정치를 우리가 해보려고 했고, 기업도 이런 방법이 좋은 건 줄 알고 이걸 가지고 들어왔고 이걸 채택을 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해봤던 겁니다. 가정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걸 채택을 한 거죠. 종교도 우리는 진짜로 종교를 채택한 거는 자비와 사랑을 논하는 것을 채택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최고로 좋은 것,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 다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는 그걸 채택을 해갖고 우리는 그걸 흡수를 해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겁니다. 살아봤는데 살 때 처음에는 참 좋았죠. 이 기업도 푸떡푸떡 성장을 하고 우리는 채택 잘한 겁니다. 이 정부 조직도 팍떡 만들었고 몇십 년 만에. 저거는 몇천 년 동안 지금 시들카가지고 아직까지도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주 몇십 년 만에 정부 다 만들어버렸고, 기업 다 만들었고, 종교 조직 다 만들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는 70%를 딱 넘어갑니다. 70% 안에까지는 너무 좋았죠. 70% 딱 넘어가니까 모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 모순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걸 지금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인류는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혈통들이 태어났을 때 이 대한민국으로 다 썰어다 연 겁니다. 무엇까지? 공산민주까지도. 이 조선반도에 인류에 있는 풀지 못할 숙제는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좋은 것도 경험을 하고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 것들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경험을 하다가 이제 막판으로 가는 거죠. 얼만큼? 혼밥 먹는 시대.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다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주의로 다 변한다. 가족주의에서 모이고 이렇게 해서 단체주의로 가다가 전부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지금 분리된다. 분리되면 어떻게 되냐? 분리는 왜 되냐? 똑똑해서 분리되는 겁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해지면 내 한테서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는 다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분리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분리하고 있지만 너 공부할 때입니다. 분리해서 나의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 공부가 된 만큼 내 옆에 사람하고 가족하고 이웃하고 주위의 지인하고 말이 됩니다. 이제 다시 섞이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섞이기 시작할 때 최고의 지식인들이 분리됐다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내 자신을 갖추어서 다시 소통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다시 한 가족이 돼가는데, 우리 집안만 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와도 한 가족이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한 가족이 되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지구촌이 한 가족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미래형 통일입니다. 말이 통하면 서로가 하나의 진리로 간다든지 하나의 사상으로 가면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가
혼밥 시대가 됐는데 우리한테 질량이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우리는 그 진리를 득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못 섞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국민들이 다시 섞일 때 이거는 누구도 깨놓지 못하고 흡수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융합시대. 이 사회가 융합되고 이 사회가 융합된 힘으로 국제사회로 융합합니다. 인류 사회가 융합을 해서 지구촌은 하나가 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엄청난 걸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이 사람 압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힘도 들었고 그는 우리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게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멸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이 두 번 다시 헤매지 않도록 길을 열어나가는 그는 홍익 인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과거의 철학자고 우리 홍익 인간들은 오늘날의 철학자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갖춘 최고로 진화한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시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사는 시대. 인류의 최고의 질량을 높이는 시대. 이 시대의 철학자가 나와서 시대를 운용할 줄 안다면 이 세상은 통일이 되고 평화가 옵니다. 이게 홍익인간 홍익사업이에요. 이화세계. 인류가 같이 사는 세계. 인류가 한민족이 되는 세계. 패거리 정치하지 말고 패거리 나누기를 하지 마라. 인류는 윈윈해야 큰 힘을 발휘하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홍익 이념 속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내가 이때까지 조상님의 얼을 빛낼 수 있다면 이거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때 빛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조님들의 자손들이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면 5천년의 한이 풀리고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게 미래 역사고 후천 시대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잘 가꾸어진 나라 대한민국. 이제 이 나라의 이민족이 인류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숙제입니다. 이 길을 지금부터 이 사람이 이끌 테니까 이걸 보고 홍익사업이라고 합니다. 홍익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뜻있는 사람들은 모일 것이고 같이 손잡고 이루어낼 겁니다.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주저하지 말고 모여야 될 것입니다. 홍익사업 속에서 우리는 고생할 일 없습니다. 이 사회에 뜻있고 보람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삶은 이제부터 새로이 정비가 될 것이고 이 사회에 누구도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회에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을 누굴 탓할 일이 아니다. 어렵지 않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힘모아 봅시다.